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양평가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평가에 대해 부담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영양평가 내용이나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야 할 해결과제 중 하나의 해결과제에 대한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함 기법은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해결과제가 제시되고 각 해결과제마다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해결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의 해결과제에 집중하면 다른 해결과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관찰되지 않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류함 기법 과제는 명확한 정답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는 대상자가 작성한 답안을 보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업무 처리 방식의 정답 여부가 아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과 업무 처리 방식을 선택한 이유나 근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평가 과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에서 벗어나 맥락상 전혀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함 기법은 대상자가 작성한 답안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과제에 이미 제시된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일반적인 정보들을 구분할 수 없도록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목적, 근거 등을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해결해야 하는 모든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답안에 인사말이나 공감의 표시 등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미사오구 및 인사말 등은 답안 작성 시간의 부족을 야기합니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경우 다른 본부에 보낸 메일 내용을 답안에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요청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작성 시간 분배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역량을 파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함 기법 답안지는 배부된 답안지만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함 기법은 제공된 답안지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나 추가 답안지가 필요한 경우 운영요원에게 추가 답안지를 요청하여 작성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발표를 할 때 목소리와 발음이 좋으면 가점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 발표는 목소리, 발음, 자세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명확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발표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넘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동안 본인의 생각을 평가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가 정해진 시간을 지났거나 남은 경우 등 시간의 준수 여부가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이나 흐름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자가 개입하여 발표를 멈추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할 연기나 토론 진행 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분위기를 띄워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칭찬 또는 화합, 팀워크 등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답변을 유도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의해야 하는 쟁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불만을 수용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행동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조정의 기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한의 범위가 넘는 사안으로 생각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과제에서는 특정한 논의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인식하고 권한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과제에서 결론이 유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 과제에서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주어진 시간 내에 결론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과제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어 구분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과제에는 쓸모없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불필요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제는 사실찾기라는 과제 유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실행계획에서는 반드시 인력, 예산, 홍보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예산, 홍보 방법 등을 제시해야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평가 과제 내에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거나 추진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평가 과제 내에 관련 정보가 없고 지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시할 경우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평가자가 확인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인력, 예산, 홍보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과제 지시문과 다른 경우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평상시 지식 등을 사례로 들어서 제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사례로 제시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대안은 평가 과제의 가상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량 평가에서 평가자는 모든 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제에서 제시된 정보와 자료만 알고 있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분석할 경우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만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석 기법은 문제 상황을 구조화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생각의 틀이며 문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해당 방법론의 사용 유무가 역량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자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 과정과 근거가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역량 평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셨나요? 역량 평가는 단순히 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는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에 수행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과 직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줍니다. 고성과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역량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세스타는 여러분이 더 나은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